안녕하세요. 라운드업 스튜디오 플래처입니다. 자, 오늘 다룰 내용은 네트워크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 우리가 보통 네트워크라는 말을 많이 하긴 하는데요. 실제로 네트워크가 어떤 의미인지는 정확하게 설명하기 어려운 경우도 좀 있습니다. 자, 네트워크는 각 단말들이 통신을 하기 위해 구축된 그물망과 같은 기반을 의미한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거의 뜻에 대해서는 여러 기관들마다 또 표현하는 방식이 좀 다르더라고요. 근데 우선 제가 생각했던 포인트는 우선 그물망 같은, 우선은 넷이니까 여기에 우선 포인트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여기 있는 이 단말들, 여기서 단말이라고 하는 거는 뭐 PC가 될 수도 있고 모바일도 될 수 있고요. 그리고 뭐 IoT 기기 등등 인터넷과 같은 그런 연결하는 주체가 되는 대상들은 모두 단말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또 인터넷, 네트워크와 인터넷을 제가 좀 구분을 해놨는데, 인터넷은 인터 플러스 네트워크의 의미라서 여기 위에 있는 이 네트워크가 여러 개 있는 거를 또 엮는 그런 것을 의미한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하고자 하는 얘기는 사실 뭐 네트워크에 대한 엄청 자세한 내용보다는 우리가 대략적으로 네트워크가 어떻게 지나가는지,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인터넷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출 거고요. 이 네트워크가 어떻게 통신을 하는지에 대해서 기본적인 컨셉들을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보시는 그림은 대략적인 네트워크의 흐름을 제가 그려놓은 건데요. 여기는 지금 집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고요. 또는 오피스 아니면 어떤 공간들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보통 우리가 쓰는 공유기 같은 장비가 있는 거고요. 여기에 우리는 PC를 랜선과 같은 걸로 엮어서 사용하기도 하고 와이파이를 이용을 해서 네트워크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보통 그래서 우리는 이 네트워크 연결을 유무선으로 좀 구분을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여기서는 지금 와이파이 얘기만 했지만 실제 우리가 네트워크라고 표현하는 데에 있어서는 뭐 블루투스 같은 그런 통신 프로토콜도 포함이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집에서는 집을 기준으로 볼게요. 집으로 보면은 우리는 공유기밖에 없어요. 그래서 공유기 또는 모뎀 이런 장비들을 통해서 외부 밖으로 나가죠. 그리고 통신사 기사님이 오셔가지고 전봇대 같은 데 올라가셔서 케이블을 하나 따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네트워크 폴, 이제 전봇대죠? 전봇대 같은 게 있는 거고, 이런 것들이 이제 여러 개가 엮여 들어가는 겁니다. 무슨 느낌인지 아시겠죠? 우리 뭐 이제 송전하는 뭐 전기줄 같은 것들 쭉 엮여 있잖아요. 그 중에 이제 우리가 쓰는 인터넷 선도 포함되어 있다고 봐주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또 컴퍼니라고 적어 놓은 곳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그림으로는 엄청 뭔가 가까워 보이긴 하지만 먼 거리들을 다 의미를 한 거고요. 여기 사이에는 뭐 이것저것 몇 가지 더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하나하나의 네트워크 장비 간의 거리들을 우리는 홉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그래서 뭐 넥스트 홉이라는 표현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A에서 B로 갈 때 몇 홉이나 걸리나요? 뭐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고요. 물론 우리 이런 커다란 인터넷 세상에서는 이런 표현은 잘 하진 않습니다. 아무튼 여기서 표현하고자 하는 거는 우리가 네이버나 뭐 여기 컴퍼니 A라고 했지만은 네이버일 수 있고요. 그리고 카카오가 될 수 있고 구글이 될 수도 있겠죠. 뭐 등등등 이런 데 우린 통신하기 위해서 공유기를 타서 각각의 단말들, 여기 있는 엣지라고 보통 표현하는데요. 이런 장비들을 통해서 그 각각 서버들로 가게 되는 겁니다. 제가 여기서는 오피스처럼 표현을 해놨지만 뭐 여기에 서버가 있다고 가정하고 표현을 한 거니까 그 정도는 감안해서 봐주시고요. 자, 좀 더 거시적으로 가보겠습니다. 우리가 봤던 거는 한 이 정도의 사이즈의 모양을 본 거예요, 방금 전에. 그래서 우리는 집에서 뭐 이런 것들 타고 나와서 어떤 뭐 장비들을 거쳐서 다니는구나 라는 것들을 볼 수 있고, 이 사이에는 또 엄청 무수히 많은 장비들이 거치게 되는 거죠. 이런 커다란 장비들을 우리는 보통 라우터 기기인데 뭐 좀 더 커다란 뭐 그런 것들을 써요. 성능이 엄청 좋은 걸 써야겠죠. 아무래도 인터넷 패킷들이 왔다 갔다 할 거니까요. 그리고 각각 진짜 네트워크처럼 이렇게 거미줄처럼 망을 형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우리는 인터넷 구조들을 보시면 우리가 보통 SK, KT, 그리고 LG 이런 인터넷들을 가입을 해서 사용하잖아요. 요게 각각의 장비들이 여기 소유들이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여기는 지금 제가 ISP라고 묶어놨으니까 요거는 다 빼고 다 SK 장비인 거예요, 여기는.
다 SK 장비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다 KT인 거고요. 여기는 LG입니다. 그래서 이런 ISP라고 불리는 게 뭐냐면 여기 아래에 제가 적어놨는데요. 인터넷 서비스 프로바이더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공업자를 얘기를 하는 거고, 우리나라는 SK, KT, LG가 대표적인 업체가 되겠죠. 그래서 이 장비들을 관리하는 주체가 되는 업체들인 거고, 이 장비들이 연결되어 있는 선들을 통해서 우리는 인터넷을 한다. 그리고 각각의 장비들, 어쨌든 우리가 SK를 쓴다고 SK끼리만 통신을 하진 않잖아요. 뭐 KT랑도 통신을 할 수 있어야 되고 LG랑도 통신할 수 있어야 되고, 그래서 각각의 장비들은 다른 업체의 장비이긴 하지만 연결되는 구간들이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는 SK, KT, LG 해서 우리나라 한정처럼 표현을 하긴 했지만, 만약에 이 ISP 업체 하나가 미국의 업체예요. 그러면은 이렇게 해서 여기 한반도인 거고, 여기에는 이제 뭐 바다가 있는 거죠. 여긴 바다. 이렇게 되게 되면은 요 선은 이 해저 케이블로 연결이 됩니다. 이런 구조가 생길 수도 있다라는 것을 아셔야 되고, 잠깐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무 위키인데요. 자, 이런 해저 케이블 얘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더 크게 보고 싶은데, 자, 뭐 이런 엄청난 케이블로 들어가나 봐요. 그리고 LS라고 되어 있는 거 보니까 LS 전선 이런 업체에서 케이블을 생산을 하는 거겠죠? 그래서 뭐 해저 케이블 테크놀로지, 여기 LS 전선 여기 써 있네요. 맨 바닥으로 그냥 쭉 이제 케이블들을 그냥 늘어놓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거 예전에는 뭐 그런 얘기도 있었어요. 실제인지는 모르겠는데 케이블 누가 뜯어먹었다고 그런 얘기도 할 정도로 그랬었거든요. 어쨌든 이 케이블 엄청 두꺼우니까 뭐 얘네들이 쉽게 깨물 수 있는 그런 두께는 아닐 거고 딱딱할 겁니다. 아무튼 뭐 여기서는 지금 진도 제주라고 해서 진도랑 제주랑 연결하는 해저 케이블에 대한 예시 그림인 거고, 미국 이런 데도 실제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이게 실제 케이블 모양이죠. 여기 옵티컬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게 이제 광 케이블입니다. 광 케이블. 광 케이블 엄청 빠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몇 가닥이 지금 연결이 돼서 통신을 한다라고 봐주시면 되고, 보통 저희가 뭐 케이블 하나 이렇게 꽂게 되면은 이런 불빛 하나가 들어오거든요. 근데 이게 단방향이라서 케이블 두 개가 쭉 들어가서 하나는 오른쪽으로 쏜다고 하면은 다른 하나는 반대 방향으로 이제 빛들을 쏘게 됩니다. 그렇게 통신을 하는 방식이 이 광섬유를 사용하는 광 케이블들이고요. 여기 이거죠. 요 그림이 이제 제일 큰 그림일 텐데, 서브마린 케이블 웹이라고 합니다. 2009년이니까 지금은 엄청 더 복잡할 거예요. 여기 우리나라가 여기 있는 것 같고, 일본이 뭔가 케이블이 연결이 많이 되어 있네요. 지금 이 모양 보니까 우리나라가 여기 해저 케이블 깔기가 사실 좋은 환경은 아니네요. 이 일본을 거쳐갈 수밖에 없겠는데요. 우선 중국하고는 연결이 되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 엄청 두껍게 나온 거 보니까 일로 해서 쭉 전역으로 뻗어나가는 것 같은데, 그러면은 우리도 보통 US 미서부 쪽 서버들을 많이 쓰긴 하잖아요. 이렇게 나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여기 위에는 캐나다고, 이쪽이 아마 뭐 LA나 LA랬다, 뭐 로스앤젤레스 그 미서부 쪽이겠죠? 그래서 이런 데로 연결되고, 아무래도 일본이 좀 더 지형적인 이점이 있어서 더 케이블은 더 잘 깔 수 있겠다라는 게 보이네요. 아무튼 뭐 이런 것까지 설명드리고 싶었던 건 아니고, 여기 또 이제 제가 궁금했던 내용들이 이렇게 나와 있네요. 자, 국제적으로 이런 식으로 뭐 연결되어 있다고 합니다. 국내외 육양 해저 케이블 현황이라고 해서 개통 연도가 엄청 오래됐어요. 97년부터 되어 있는 것도 있고, 자,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유럽, 싱가포르, 필리핀, 한국하고 일본은 직통으로 연결되어 있는 게 또 있고요. 자, 뭐 미국은 잘 안 보이네요. 여기 있는 미국, 이 정도일 것 같은데요. 생각보다 뭔가 미국이랑 연결되어 있는 해저 케이블은 별로 없구나 싶습니다. 그리고 울릉 호산, 그리고 제주 고흥, 제주 남해. 남해는 아까 그 진도 그 케이블이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국내에도 우리가 해저 케이블도 쓰는 곳이 있다. 보시면 여기 시스템 용량 같은 게 또 있네요. 80G, 160G, 이거 생각보다 엄청난 거예요. 물론 우리가 쓰는 인터넷 양도 엄청 방대하긴 하겠지만
미리미리 엄청 두껍게 이 97년도에 80G라는 용량을 낸다고 하는 거는 여기 BPS잖아요. 어마무시한 거거든요. 그만큼 대역폭을 크게 가져가기 위해서, 그러니까 어차피 또 설치하려면 그만큼 비용이 더 드니까 초창기부터 그냥 엄청 두껍게 설치를 한 거죠. 그렇게 이해를 해볼 수 있겠고, T는 이제 뭐 기가 다음에 테라겠죠. 테라 단위까지 넘어간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아마 이 KT가 좀 위주로 많이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여기 보니까 LG도 뭐 쓰고 있는 게 있네요. 요거네요. 요거랑 APG, 국제적으로 쓰이는 것도 LG U+가 사업자로 하고 있는 것들도 있네요. 이렇게까지 뭐 구체적으로 보려고 했던 건 아닌데, 저런 내용이 있구나, 이거를 좀 이해하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 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런 네트워크들을 사용하고 있어요. 여기가 이제 우리 집 같은 거죠. 그리고 요런데 이제 우리가 흔히 사용하고 있는 블리자드나 구글, 이런 업체들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상황일 거예요. 그러면은 얘가 이렇게 타고 가겠죠. 아직 뭐 이렇게 실감이 안 날 수 있는데, 실제로 그렇게 우리가 쓰고 있는 이 네트워크, 지금 우리가 이 영상을 보고 있는 것도 다 이런 통신들을 멀리 지금 왔다 갔다 하면서 사용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우리는 목적지를 어떻게 볼까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보통 네이버.com 이렇게 치면은 네이버 사이트에 들어가지게 되는데요. 그러면은 이게 가능해지기까지의 이 원리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하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자, 목적지를 알기 위해서는 우리는 보통 IP라고 하는 기능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IP는 이런 형태입니다. 우리가 보통 이런 걸 많이 보죠. 192.168.0의 뭐뭐뭐라고 하는 이런 IP들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지금도 볼 수 있는데요. IP config 뭐 이런 식으로 치면은 여기에 192.168.0.25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이런 IP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IP는 또 공인 IP와 사설 IP로 구분이 됩니다. 이 단어에서 느낌이 오는 그대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는데, 공인 IP는 공인된 IP예요. 그러니까 모두가 인정하는 IP인 거고, 사설 IP는 밖으로 나갔을 때 아무도 모르는 그런 IP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자, 이 공인 IP를 통해서 우리는 인터넷을 사용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각각 ISP, 아까 말했던 SK, LG, KT 같은 이런 업체들이 공인 IP를 가지고서 우리가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게끔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선은 각자 자신의 위치도 알려야겠죠? 우리가 어떤 주소를, 만약에 우리가 편지를 쓴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자, 편지를 쓰면은 우리가 프롬이 있고 투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보통 나고 여기는 목적지가 됩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IP 통신에도 똑같이 적용이 되는데요. 우선은 나의 위치를 알리기 위한 그런 IP가 또 필요하고요. 여기도 이제 내 IP가 들어가는 거고, 여기는 목적지 IP가 필요합니다. 자, 여기 있는 뭐 라우팅 프로토콜, 이거는 지금 제가 따로 설명할 건 없는데 한번 공부는 해보시면은 또 재미있습니다. 자, 자신의 위치를 알리기 위해, 그러니까 내가 누군지를 알리기 위해서 내가 어디에 있는지, 요런 것들을 사용하게 되고요. 요것들을 큰 카테고리로 보면은 IGP, EGP, 인터널이고 익스터널이에요.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한번 검색해서 보시면은 또 재미있습니다. 자, 우선은 제가 쓰고 있는 19168.0.5라고 하는 이 주소, 얘는 사설입니다. 사설 IP예요. 이거는 우리 집안에서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밖으로 나가게 되면은 19168이 뭔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통신을 하기 위해서 단말을 통해서 나가게 되죠. 전봇대로 가요. 전봇대로 내 패키지 넘어가게 되면은 얘가 이런 작업을 해줍니다. 야, 19168 0.5 달고 나가면은 아무도 몰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우선은 F2 해갖고 여기에다가 뭐 구글 이렇게 했겠죠. 자, 그러면은 여기서 2031 뭐 이런 식으로 다른 주소로 바꿔서 통신하자 했을 때 여기에 공인 IP입니다. 공인 IP로 이 프롬에 있는 IP를 바꿔주는 작업을 ISP 사업자가 해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프롬2가 192 이걸로 시작했는데 프롬이 2032로 이걸로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목적지는 지금 뭐 구글이라고 표현했지만은 요 녀석이 되겠죠? 자, 123. 이거니까 123이라고 할게요. 123. 뭐뭐뭐로 바꿔서 나가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123 요거죠? 이게 여기까지 이제 가요. 그러면은 이 장비가 물어봅니다. 다른 장비들한테. 자기 이제 동료들한테 물어보는 거죠.
야, 1, 2, 3, 4, 5, 6, 7, 8, 9 아는 사람 있어?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면은 얘는 나 모르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얘가 내가 1, 2, 3, 4, 5, 6, 7, 8, 9, 1, 2, 3까지는 모르겠는데 1, 2, 3, 4, 5, 6, 7, 8, 9는 알아. 나 줘.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패키지 넘어갑니다. 오케이 하고서 넘겨줍니다. 자, 그러면은 얘는 또 자기한테 연결되어 있는 친구들한테 물어봅니다. 자, 1, 2, 3, 4, 5, 6, 7, 8, 9, 1, 2, 3 알아? 이렇게 해서 물어보는데, 그러면은 지금 여기에는 장비를 하나만 놨지만 뭐 여기에 하나씩 뭐 더 있겠죠? 엄청 많을 거예요. 아까 봤던 요 모양이에요. 여기서 알아? 이렇게 했을 때 손 이렇게 드는 거예요. 얘는 모르고 이런 식으로 동작을 하는 방식인데, 나 알아, 나 줘 해갖고 패킷실로 넘어가서 여기 있는 목적지를 얘가 아니까 이쪽으로 나의 패킷을 전달을 해주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 뭐 하나가 더 있었다고 하면은 얘는 나는 1, 2, 3, 4, 5, 6까지 알아. 뒤에는 모르겠고 요거는 내가 어디에서 갖고 있다라는 정보를 갖고 있어 라고 하는 것들을 하게 되는데요. 이런 것들을 우리는 라우팅 테이블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라우팅 테이블을 채우기 위해서 우리는 이런 라우팅 프로토콜이라고 하는 걸 사용하는 거고요. 이런 것들을 사용하게 되면은 우리가 별도의 수동적으로 설정해 줄 필요 없이 얘네들이 자동으로 인식해서 서로 주고받는다. 자, 이 중에서 가장 간단한 거 DHCP라고 아실 겁니다. 간단하게만 보고 넘어갈게요.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컴퓨터 공부를 하셨으면은. 자, 동적 호스트 설정 프로토콜이라고 해서, 자, 라우터 인터넷 뭐 자동으로 IP 할당해 주는 거죠. 자, 요거는 IP를 할당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우팅은 아닌 겁니다. 사실상. 자, 우리가 아까 보셨던 여기서 이렇게 연결하면은 얘한테 192.168.0에 X 해서 IP를 막 주죠. 얘도 똑같이 192.168.0X로 줄 겁니다. 요거를 우리가 뭘 달라고 했나요? 아니죠. 연결하니까 얘가 자동으로 할당을 해주는 거예요. 이런 기술을 우리는 DHCP라고 하고요. 이런 거하고 이제 비슷하다고 느낌을 봐주시면 돼요. 여기 있는 라우팅 프로토콜들은 내가 이런 애들을 가지고 있어 하는 것들을 라우팅 테이블로 채우게 되는데요. 라우팅 테이블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제가 지금 윈도우를 쓰고 있긴 하지만, 자, 윈도우에서 이런 거 볼 일이 별로 없긴 하거든요. 자, 여기서 한번 쳐보겠습니다. 자, 라우트 프린트라고 이렇게 치면요, 이런 식으로 뭐가 나옵니다. 자, 뭐 네트워크 대상, 네트워크 마스크라고 하는 거는 뭐 서브넷 같은 그런 얘기입니다. 이런 거하고 IP6, IP4 경로 테이블이라고 하는 정보가 나오게 되는데, 사실 지금 이렇게 봐도 뭔지 모르겠으니까 우선 넘어가고요. 저 라우팅 테이블이 뭘 하는 거냐면 뭐 192.168.0.1부터 22는 A 포트로 보내줘, 이런 거 하는 겁니다. 그리고 23부터 뭐 128까지는 B 포트. 자, 여기서 말하는 A 포트, B 포트는 우리 뒤에 장비들 보면은 이렇게 꽂는 장비들 있죠. 이렇게 우리가 공유기를 본다고 하면요, 하나가 A 포트고 하나 B 포트고 하나 C 포트고 뭐 이렇습니다. 아니면 1, 2, 3번 포트라고도 하고요. 여기에 전문적인 장비들은 더 많아지기 때문에 뭐 48번 포트 뭐 이런 식으로 수십 개가 달리게 됩니다. 아무튼 이런 장비들을 통해서 우리는 라우팅을 한다. 이 라우팅이라고 하는 거는 꺾어준다. 패킷을 어디로 보내줘야 될지 결정되는 테이블을 얘기한다. 거기 없으면 우리는 패킷을 보내지 못한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자, 아까 앞에서 잠깐 나오긴 했는데 IPv4가 있고 V6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뭐 제가 따로 설명해 드릴 게 없을 것 같아서 표로 갖고 왔습니다. 저희가 주로 사용하는 거는 이 32비트의 IP 버전 4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요게 지금 43억 개 정도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너무 오랫동안 사용해 왔고 너무 많은 장비들에서 이 IP들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자, 이 43억 개의 우리는 공인 IP가 있다고 보면 돼요. 요게 이제 고갈난답니다. 마치 비트코인 같은 거예요. 한정된 수량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계속 나눠주다 보니까 이제 더 이상 나눠줄 IP가 없다, 이런 개념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차세대로 나오는 게 IP 버전 6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여기서 한번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정도로 여기 있는 이 예제들의 모양으로 우리가 IP를 쓴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자, 근데 우리가 이 IP, 지금까지 봤던 뭐 192.168, 0.5 뭐 이런 IP들을 우리는 실제로 입력하진 않잖아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목적지를 찾아갈 수 있는가? 그 기능이 바로 이 DNS라고 하는 기능입니다. 도메인 네임 시스템이라고 하는 건데요. 자, 목적지를 알기 위해서 우리는 IP를 사용하고 있긴 하지만 이 DNS라고 하는 녀석이 이 시스템이 도입됨으로 인해서 사람이 읽을 수 있는 도메인 이름을 기계가 읽을 수 있는 IP로 변환을 해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네이버라고 하는 이 주소만 알고 있으면 이 네이버에 할당되어 있는 IP는 이 네임 서버라는 녀석이 알려준다라는 의미입니다. 일반적으로 네임 서버가 이 정보를 가지고 있어서 알려준 역할들을 모두 수행하게 되고요. 여기 nslookup이라고 하는 이 명령어를 사용을 해서 IP들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어드레스 한 4개 나오죠. 제가 이 nslookup 네임 서버에 찾아봐라 네이버닷컴이 있는지 이거를 한 건데, 여기에 있는 얘가 네임 서버겠죠. 이 네임 서버가 요 IP를 들고 있는 녀석이에요. 얘한테서 알아온 정보가 이렇습니다 라고 알려주는 건데요. 한 4개 갖고 있네요. 이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아무래도 빠른 서비스를 위해서 각각 좀 이제 균등 분할들을 좀 해놨겠죠. IP들을. 지금 여기 있는 총 4개가 전부가 아니고 제가 살고 있는 데서는 이 4개 IP가 보이는 거고, 또 다른 지역에서는 다른 IP들이 보이고 할 겁니다. 자, 아무튼 자, 그러면은 요거를 네임 서버를 살짝 섞어 볼게요. 아까 봤던 그 그림하고 비슷한 녀석이에요. 이 그림 말고 우선 이전 그림으로 먼저 볼까요? 자, 이 그림에서 보면요. 자, 여기 아까 구글이 있다고 했잖아요. 자, 구글을 모릅니다. 근데 저는 여기서 집에서 https google.com 이렇게 입력을 하면요. 여기 근처에 있는 여기에 여기에 있다고 할게요. 여기 있는 네임 서버가 있어서 얘가 google.com은 뭐 203.225.211.3이란다. 128 IP를 들고 있어 라는 것을 우리한테 알려주게 돼요. 그러니까 한번 이렇게 갔다가 돌아오죠. 그 다음에 오케이 하면은 자, 이 IP로 가자 하고서 찾아가게 되면은 그거 얘가 알고 있던데, 얘가 알고 있던데, 얘가 알고 있던데, 얘가 알고 있던데 하면서 타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알고 있던데, 나 알아. 얘야 하면서 이렇게 갔다가 쭉 해서 패킷이 또 돌아오는 구조가 됩니다. 이렇게 수십 번 왔다 갔다 해야지 우리가 보는 구글 페이지가 뜨게 되는 거죠. 이게 한순간에 발생을 하는 거고요. 실제로 여기가 지금 미국이냐. 근데 사실은 뭐 이건 좀 비약적인 내용이긴 하지만 이렇게 되면 엄청 오래 걸리잖아요. 그래서 보통 이런 구글 같은 대기업들은 한국에도 클라우드 서비스들이 있으니까 거기에다가 자기네들 구글을 띄워놓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돌아오는, 좀 더 빠르게 처리할 수 있게끔 하는 거죠. 이러면 홉의 개수가 많이 줄어들잖아요. 여기서도 방금 제가 홉이라는 표현을 또 썼죠. 이런 홉의 개수를 줄여서 속도를 좀 더 최적화한다 라는 얘기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하면은 목적지를 찾아가는지 이것들을 알 수 있게 됐죠. 그러면 우리는 도메인 주소를 알거나 아니면은 IP 주소를 알면은 찾아갈 수 있겠구나 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은 회사와 같은 곳, 우리가 회사에서 일을 할 때 네트워크 통신을 뭐 요새 재택도 좀 하고 하니까 이런 것들을 어떻게 찾아가냐,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대체로 회사에서 사용하는 서버는 외부에 노출되어 있지는 않아요. 지금 구글 같은 경우도 우리가 구글 사이트에 들어갈 수 있는 거지 구글 내부에서 쓰고 있는 뭐 검색 엔진이라든가 이런 데 우리가 접근을 할 수가 없는 것처럼 외부에 노출되어 있는 서버들은 한정적으로 되어 있고, 그 밑에서 실제로 일하고 있는 API 서버들은 우리가 실제로 접근할 수 없을 겁니다. 그거 마찬가지로 우리가 일하는 회사도 똑같은 구조로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됩니다. 이 단말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이곳이 저예요. 자, 우리 회사 서버에 접근하고 싶어. 그래서 보통 회사에서 우리가 뭐 이것저것 뭐 주소를 쓸 거 아니에요. 인트라넷이라고 하는 개념인데 이거는 인터넷이 아니라 인트라예요.
그러니까 좀 내부 네트워크라고 표현해 주시면 되는데, 거기서 우리가 보통 뭐라고 할까요? 어라운드 허브 스튜디오 이렇게 해서 치고 들어가니까 뭐 사이트가 나왔었는데, 이거를 이제 들어가 줬으니까 여기서도 쳐봐야지 하고서 쳐봅니다. 어라운드 허브 스튜디오 이렇게 쳤는데 이렇게 가요. 그러면은 또 라우터 엣지라고 표현되는 이 ISP 사업자의 장비로 넘어오겠죠. 그러면은 얘가 물어봅니다. 야, 이 도메인이 왔는데 내가 잘 모르는 거라서 캐시가 안 되어 있는 거죠. 그 뭔지 알아? 하고서 네임 서버한테 물어봅니다. 근데 얘도 그게 뭐임? 이렇게 답하는 거죠. 나도 아는 게 아니야 하면은 얘는 나 몰라 이렇게 해서 빠꾸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통 뭐 타임아웃을 경험하거나 뭐 그런 페이지를 보게 되는 거죠. 왜 접속이 안 되지? 이렇게 우리가 얼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그 이유는 여기서 막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쪽으로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라우팅 프로토콜 같은 이런 정보들이 노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네임 서버가 알지 못하는 상황이 됐고요. 라우터도 당연히 IP를 모르는 상황이 됐고, 그래서 여기로 가는 방법을 모르는 거죠. 선은 연결되어 있지만 여기에 있을 거라고 아예 상상도 못하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ISP, 그러니까 인터넷 서비스 프로바이더의 입장에서 보면요, 이런 모양이 돼요. 자, 얘가 여기 접근하고 싶다고 해서 요청을 하고 네임 서버한테 알려줬는데 그게 뭐임? 하는 거죠. 사실 여기서 말하는 이 around.studio는 이 서버 D를 얘기하는 거였어요. 근데 이 ISP 입장에서는 여기 있던 녀석들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알려줄 수가 없다. 길을 찾을 수가 없어. 이렇게 말하게 되는 거고요. 사용자 측면. 제가 보고 있는 이 사용자 측면에서 보면은 뭐 똑같죠? 여기에는 이 선이 연결되어 있는지도 사실 모르죠. 그렇지만 네임 서버가 연결되어 있는 건 알고 있습니다. 여기 안에 이제 저희 집이 있는 거고, 여기서 이렇게 연결을 하게 되면은 쭉 가서 뭐 네임 서버 갔는데 몰라 하고서 이렇게 돌아오는 거예요. 아까처럼 전 똑같이 어라운드 오브 스튜디오에 들어가고 싶어 라고 했는데 그거에 대한 아무것도 여기서 표현되는 게 없는 겁니다. 단지 여기에 있는 저만 머릿속에 여기에 뭐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 이 머릿속 안에 아까 봤던 이 컴퍼니 A가 여기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머릿속에만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럴 때 우리가 만약에 외부 서버를 진짜 접속을 해야 된다. 이러면은 우리는 보통 여기서 어떤 것들을 사용하냐면요, VPN이라고 하는 녀석을 사용하기도 하고요. 아니면은 실제로 얘는 외부에 노출돼도 되는 서비스야. 결국에는 외부에 노출해야 돼. 라고 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라우팅 프로토콜로 열든가 아니면은 네임 서버에 우리의 주소들을 알려줌으로써 도메인 주소를 치고 들어오면은 이 IP예요. 이걸 알려주세요. 하게 돼서 실제로 여기서 정보들을 제공을 하는 작업을 해주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까지가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했던 인터넷 네트워크에 대한 설명이었고, 약간의 그 엔터프라이즈 환경, 우리가 실제로 일을 하는 업무 환경에서의 네트워크에 대해서도 살짝 살펴봤습니다. 자, 네트워크 기술 정리를 좀 해보자면 이 소스 IP, 아까 말했던 프롬입니다. 그리고 데스티네이션 2, 프롬 2의 구조로 통신을 하기 때문에 이것만 이해하고 있으면 네트워크는 거의 반은 이해한 거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개발하면서 네트워크 통신이 안 되거나 하는 경우는 이런 네트워크 지식을 알고 있으면 어느 정도 파악하기가 용이하다. 그래서 이런 것들의 설명을 좀 드렸던 거고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이 회사 안에서 이 서버 접근이 가능한 상황, 이렇게 타고 들어가면 되니까요. 이렇게 가능했던 상황과 나의 상황들을 이런 부분들이 좀 차이가 있겠구나 라는 것들을 이해해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공부를 좀 해보시면 좋고요. 자, 그리고 AWS, GCP, Azure 같은 이런 클라우드 서비스도 결국에는 이런 구조로 네트워크를 구성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는 보통 우리는 SDN이라고 하는 소프트웨어 디파인 네트워크라고 불리는, 실제로 우리는 장비에다가 케이블을 엄청 꽂아놨어요. 이런 장비들이 있잖아요. 장비도 이제 보통 쌍으로 구조를 짜고요. 여기다가도 뭐 서로 케이블을 한 8개씩 막 꽂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막 서버들이 막 있겠죠.
그러면은 땅땅땅땅 이렇게 꽂고 얘도 이렇게 꽂고 이렇게 막 꽂아놔요. 그런 다음에 여기에 소프트웨어적으로 쭉 이런 걸 깝니다. 얘가 이제 한 판이에요. 얘가 하나의 이제 하드웨어 레이어라고 보면요. 얘는 이제 소프트웨어로 한번 랩핑을 한 겁니다. 소프트웨어 레이어로 해서 색깔을 좀 다르게 가져가 볼게요. 자, 이렇게 위에 한 겹이 더 올라가는 건데 여기서는 좀 더 여기 밑에는 엄청 좀 복잡하긴 하지만 여기서는 야, 여기 있는 이 서버랑 여기 있는 이 서버 이렇게 연결해줘.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짠 겁니다. 그러면 실제로 이렇게만 가는 것 같긴 하지만 실제로는 이렇게 가서 이렇게 해줘. 요거를 이렇게 해서 오버레이 한 거다. 오버라이딩 한 거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내용이 이 SDN에 대한 내용이고요. 그리고 여기서는 다루지 않았지만은 보안이 엄청 중요해요. 네트워크에서는. 그래서 방화벽, 웹방화벽. 보통 이제 여기서 말하는 방화벽은 우리가 이 OSI 7계층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방화벽은 보통 레이어 4를 얘기를 하고요. 웹방화벽은 L7으로 얘기하는데 이거는 제가 일할 때 당시에 이런 식으로 좀 쪼갰고 요새는 다 짬뽕으로 돼서 이 L7 레이어에서 L4 아래, 그러니까 L7 아래에 있는 L1부터 L7, L1은 좀 어렵긴 한데 어쨌든 이런 것들을 다 다룬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그 외 등등 좀 우리가 개발을 함으로 인해서 실제 애플리케이션 개발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애플리케이션을 어디에 배포하고 인프라적으로 어느 서버에 우리가 이렇게 배포를 하면은 어디서 볼 수 있고 이거를 어디서 보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작업들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이해하는 시간들을 좀 가져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에 추후 이런 내용들을 한번 다뤄보려고 합니다. 아무래도 제가 아는 내용들은 좀 최신이라고 표현은 좀 그렇고 또 좀 레거시한 정보들이 많아요. 실제 물레 정비를 좀 다뤘던 경험이 있었고 소프트웨어로 디파인 되어 있는 것들도 다루긴 했지만 아무래도 저는 실제로 케이블도 꽂았던 사람이다 보니까 이런 거에 좀 더 친숙하고 실제 모든 기능들은 그걸 기반으로 구현이 다 되어 있는 거니까 좀 더 그 아랫계층들의 얘기들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조만간 또 시간이 되면은 이런 시간들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혹시나 뭐 이런 비슷한 내용으로 궁금한 내용이 있으면은 언제든지 댓글로 요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